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이슈 털기 김남우입니다. 오늘도 내외경제TV의 두 기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내외경제TV 신용수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신용수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이한수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 이한수 기자입니다. 네, 딱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8일에 우리나라에서 24년 만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체류 일정부터 해서 DMZ 방문,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번에는 또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두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MBN 이슈 털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가 이제 미국,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방문한 게 아니라 아시아 순방차, 이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한꺼번에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시아 순방을 왜 갑자기 시작한 것일지 이한수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자축을 좀 하고 싶었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37%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 현지에서는 70년 만에 처음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년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제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고, 네. 그래서 북핵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아시아 지역을 이제 순방을 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도를 좀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북한 문제랑 그리고 무역 그리고 FTA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미국에 좀 유리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를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이나 무역 그리고 또 이민자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세 가지로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정 운영, 그리고 두 번째 총기 사고, 세 번째는 러시아 스캔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의회 승인이 필요한 어떤 주요 정책들 중에서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트럼프 케어나 그리고 세제 개편안 역시 좀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취임 후에 이제 대형 총기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비영리 단체인 총기 사건 아카이브의 어떤 자료, 분석 자료를 좀 보면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한 총기 사건 이게 무려 377건 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거의 하루에 한 건 네. 정도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수치고 또 지난주에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 러시아 스캔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가 대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를 좀 도와줬다. 그래서 도와주고 대신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어떤 자금, 부당한 지원을 좀 해줬다. 약간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미국 검찰이 이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대선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지금 소환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먼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아시아 순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또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총 12일간의 아시아 순방 일정입니다. 우선 하와이를 먼저 방문했고 네. 5일부터 7일까지는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는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렀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중국에, 11일부터 12일까지는 베트남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필리핀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을 찾았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 순방 일정인데 좀 독특하게 하와이를 먼저 방문을 했네요. 하와이를 먼저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하와이는 이제 미국 영토이기도 하고 태평양 사령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관리하는 군사령부가 있는 건데 군사령부가 있는 만큼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 일정이 일본 방문이었는데 방문 전에는 일본을 겨냥한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진주만 당시 그 침몰한
그 전함 호의 기념관을 찾아가서는 진주만을 기억하라, 애조남을 기억하라,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그 진주만 공습 후에 미국이 사용해온 구호인데 이를 다시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일본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하와이에 이어서 일본을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2박 3일간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들로 좀 순방 일정이 있었습니까? 일본에는 일단 5일 오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오후에 도착을 할 것으로 좀 얘기를 나왔었는데 오전 10시 38분 도쿄 요코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 우선 아베 총리와 이제 동방 골프 라운딩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남북 일본인 가족 모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대북 압박하고 미일 동맹의 두 나라가 뜻을 함께했다. 약간 이런 평가를 지금 좀 받고 있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압력을 최대한 높이는데 우리도 합의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은 100% 함께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또 미일 관계가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 또 북한의 위협에 일본과 함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과의 회담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어떠한 말이 오갔냐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도발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굳건한 연대의 말을 보냈지만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자유무역 협정 협상 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이 미국에 더 투자가 필요하고 방위 장비 수출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미일 FTA는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본이 주도로 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은 사실상 거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FTA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일본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도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7일 정오에 한국에 도착했고요.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8일에는 주한미 대사관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국립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시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처음에 원래는 북한에 대한 말폭탄이 좀 일어날 것이다. 또 노골적인 무기 구매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리안 패싱이 처음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이제 트럼프를 맞이하려고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장소를 좀 바꿔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캠프가 좀 중요한데 2003년부터 주한미군 기지 그 이전 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캠프거든요. 네. 그래서 주한미팔군이 이제 여기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 미군의 해외 기지 중에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그동안 저희한테 항상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을 조금은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에 이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너희의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맞춰서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위대한 동맹임을 확인했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방해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연합 방해 태세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보냈습니다. 특히 좌충우돌 스타일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절제된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미 동맹과 관련된 재확인을 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박 2일간의 일정이라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좀 이게 일정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등은 현재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강대국의 결정에만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코리아 패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코리아 패싱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실제 체류 기간은 비슷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방한 일정은 그 완전한 하루가 나오고 방한 일정은 주말이 껴있어서 방일 일정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실제 체류 기간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착 시간이 다 5일 오후인 거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이었고요. 또 청와대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체류 기간보다 그 정상회담 성과와 같은 방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 국회에서 직접 연설을 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대우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국빈 대우까지 해주는데 1박 2일은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빈 방문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국빈이라고 하면은 나라의 손님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직접 영접을 하고, 또 장갑금 인사가 비행기에 도착했을 때, 또 출발할 때 나가서 이제 뭐 환송 인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빈이 직접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요. 그럼 무엇보다 이제 예산 소요가 좀 많이 되는데,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기도 하고 또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총 거의 5억 가까이 든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손님 대접 행사인데, 25년 만에 국빈 방문의 의미가 깊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쓴 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문화 행사나 이런 데 예산을 쓰는, 또 어떤 다른 시간을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실무적인 시간을 많이 갖자, 이래서 의전 행사를 생략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국빈 방문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안보 불가능성이 심하다, 대북 정책이 약해졌다 등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대접하고, 그리고 평택 기지에서 깜짝 환영 인사를 하는 등의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만큼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권이 주장하는 그 코리아 패싱 논란이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리안 패싱이 좀 불식됐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코리안 패싱이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습니다. 일정이 또 아주 중요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1박 2일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없고, 또 청와대에서 해명한 대로 뭐 국회 연설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타 일정을 좀 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따져보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게 청와대에서 얘기한 부분이 뭐 맞나 싶은 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많은 언론도 그 이한수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아까 오바마 전 대통령 나왔으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2014년에 방한했을 때도 일본 2박 3일, 한국은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세월호 그 참사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몇 박 며칠 일정이냐, 그거에 대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국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런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만큼 행사를 진행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시간만 봤을 때 원래 오후에 일본에 도착을 하기로 했던 게 오전 10시 38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따졌을 때 일본에는 약 45시간의 체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는 2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거의 2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 20시간을 뭐 물론 자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더 또 다른 쪽에, 또 어떤 회의에 좀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이를 가지고 정부의 뭐 외교 능력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만 따지고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서 또 일정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짧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또 맞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또 방중 일정을 떠났는데요. 중국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큰 선물을 안겼고, 또 자기들도 최대한 성의를 표한 동시에 이제 실익을 끌어냈다, 이렇게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국 간의 어떤 좀 민감한 현안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로 이끌어냈고 또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안겨줬다. 이렇게 자기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번에 중국하고 미국 대화는 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 대규모 대미 투자 협약 체결, 그리고 외국 기업의 중국 단독 법인 설립 허가, 그리고 금융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쪽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약 2,5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8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에서 연간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적자가 2,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적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공정한 지금 우리는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 2,5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은 이제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투자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만족을 했고, 네. 그래서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를 누가 욕할 것인가 이런 말도 했고, 오히려 또 미국과 중국 양국의 그 교역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미국의 전 정부, 지난 정권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었던 셰일가스 개발 문제나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개발 투자하는 부분, 좀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협약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 또는 협상가 기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 걸맞게 중국과 이렇게 양국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협력을 또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중일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삼국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각국의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번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핵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게도 좀 이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약속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물론 뭐 북핵 문제가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뭐 육자 정상회담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최대한 압박만이 답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기지를 우선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북핵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 네. 또 국회의원설 대부분을 한미 동맹하고 북핵 해결에 대해서 의지 표명을 이제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북한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여전히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통상 무역을 가지고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있는데 한국은 현재 FTA 한미 FTA 협상 중입니다. 여기서 어떤 압박이 들어올지 일단 뭐 일본이 그렇게 압박을 줬으니까요.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한민국 대한국 상품 소지 적자가 277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불공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한 그 일본에서 그 무기 강매 압박도 있었고요. 평소 한국에 대해서 그 방위비 분담금 그 증액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압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FTA가 체결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 판매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로 인해서 양국 자동차 수입은 무관세인데 일본 수입자 관세율은 제로인 반면에 미국의 일본차 관세율은 2.5%로 좀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세 무역 장벽에 초점을 맞춰서 무역 불공정을 강조하고 한국의 협정 규정 불이행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국회 연설 중에 또 북한을 향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적했던 국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었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 방한 기간 중에 북한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은 트럼프 순방에 앞서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부순방 전에는 이제 북한 기관지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핵무기는 장시간에 걸쳐 그 조국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이 안 나온 결실이라고 얘기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기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 후에 북미 협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뭐 전쟁 미치광이 있느냐, 임기를 못 마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도발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도발을 이어갔지만 또 네. 그거에 반대로 오히려 좀 북한은 지금 60일 넘도록 아무런 어떤 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도발 징후로 보이거나 이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북핵에 대한 의지 표명이 좀 효과를 얻었나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는 지금 대규모 연합훈련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 연합훈련을 보통 실행을 하면은 북한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자기들이 또 강하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훈련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얘기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순방 일정을 가장 중요한 한중일을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한중일 3국 간의 각국의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3국 간의 관계가 흘러가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일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그 트럼프 총리를 맞이하면서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골프 회동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보였다라는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공손한 태도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해서 외신에서는 심지어 충실한 조수에 불과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이렇게 언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서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야박한 평가와는 달리 그 일본 자국 내에서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한 이후에는 그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런 높아진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헌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제 입장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껏 미국이 주장해왔던 그런 무역 불균형에 대한 그 주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83조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 네. 그만큼의 어떤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투자로 쓰여지게 됐고 네. 또 이 돈을 쓴 만큼 이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산업에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북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리 그 모든 대북 결의를 좀 전면적으로 실천하는데 나라들이 많이 동의를 했다. 그러니까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할 수 있도록 대북 견제와 압박하는데 좀 동의를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손을 잡으면은 북한의 해방과 뭐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그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라는 네. 의견을 한 이후에 다시 대중무역 그러니까 이번 무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네. 이 이야기로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당초에 대북 그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좀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해주는 그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그 중국을 찾아간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성과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이현수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패싱에 대한 문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보수 진영의 그런 반대할 명분,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한국은 그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FTA 개정도 이제 속도를 더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약점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수 기자가 말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번 협약이랑 이제 요번에 이걸 통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또 한미 FTA도 이제 개정에 대해 좀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한중일 방문에서 경제적인 이득이 매우 많이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이 기점이 좀 문제거든요. 네. 미국의 무기를 결과적으로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한 것도 저희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FTA 개정 협상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손해보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FTA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 트럼프는 지금 이 한중일 3국에서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들만 해도 748억에 해당하는 748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서까지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미국에다가. 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번 방한 일정 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던 일정에서 북한 문제랑 그리고 FTA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의 큰 축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들 말고 조금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또 뭐 무례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방 일정 가운데에서는 이제 좀 언급이 된 건 있었지만 약간 그 말실수라든가 등에서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언급된 건 없었습니다. 좀 이례적일 정도인데 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반응은 우리한테 그 효과가 있는 것이라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그런 구설수 보면은 아베 총리인 그 아키에 여사를 만나서는 정말 멋진 여자인데 영어는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네. 랄지, 뭐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 부인인 그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게는 이제 대통령 부인에게 뭐 신체 상태가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과거에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쳤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았다 등의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이제 정상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각국 정상을 만났을 때 뭐 좀 과도할 정도로 악수 심하게 한다랄지 네.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네. 네. 늘 항상 논란을 끌고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 방한 일정에서는 또 큰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신 기자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그 트럼프 순방길로 인한 그 정치적, 경제적인 이슈를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한 음식, 뭐 장소 등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먹었고 어디에 방문했냐에 따라서 각 국가 언론들이 각기 다른 평가를 하는 모습도 이제 나오곤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길에 대해서 그 여러 언론들 국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빅 이벤트 후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영수증도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떠한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순방에 대해서 약간 소탐대실, 그러니까 작은 걸 탐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경제적인 걸 굉장히 많이 이득을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명분을 얻기도 했고 또 안보를 강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실리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를 얻었냐를 생각하면 저희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진짜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득이 와야 될 거고, 또 우려됐던 FTA 개정 역시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우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순방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걸 좀 각오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자의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이 무력 도발 문제랑 인권의 실상 등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남북과 미국 관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세적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지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명해주신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로운, 더 재밌는 주제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